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잘 보는 눈은 모든 경영자가 원하는 능력입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처럼 자세히 관찰하면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직의 책임자는 부하들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지 살펴봄으로써 그 조직의 성과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원일 때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는 고위 임원이 되어서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주요 부분에서 책임을 맡는 인재가 향후 어떤 리더로 발전할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5가지 유형. 이 글에서는 리더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려하는 인력이 어떤 부류에 속할지 판단한 다음 향후 어떻게 교육하고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 위대한 리더. 2. 훌륭한 리더. 3. 무난한 리더. 4. 무능한 리더. 5. 최악의 리더. 최악의 리더. 최악의 리더는 외부에 노출되는 매출과 이익 등의 지표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의 대가입니다. 최악의 리더는 상사에게 항상 좋은 결과만을 보고하고 실적을 가시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부하들을 압박하면서 일정의 조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영업부서라면 실제로 팔리지도 않는 밀어내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직 단기 성과만을 극대화하려고 미래를 위한 개발, 투자는 물론 조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을 줄여서 자기가 맡은 시기만 잘 넘기려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조직에 몰락하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행동은 어떨까요? 최악의 리더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며 독단적입니다. 자기에게 아첨과 아부를 하는 국소수의 인력이 패거리를 형성하게 하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소외시킵니다. 회의는 자기 생각에 대한 찬성 의견을 듣기 위한 일종의 묘식회기로 전락하면서 제대로 된 소통도 없고 원로가 차단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자를 징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즉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회사의 방침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외적 인물이라 여기면서 의전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역사상 수많은 국가나 회사가 이러한 리더 밑에서 몰락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리더를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영 개선할 수 없는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훌륭한 후임질을 임명하더라도 이미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로 피폐해진 조직을 재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사고를 낸 엘렌의 최고 경영자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1985년에 창립된 미국의 천연가스 기업 엘렌은 한때 미국 7대 기업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CEO 제프리 스킬링의 분식회계로 인해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2007년 결국 파산했습니다. 무능한 리더. 무능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악의 리더와는 차이가 있지만 조직을 쇠퇴시킨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모두 무능한 것은 아니지만 무능한 리더는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효율성이 낮고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부하들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쳐가면서 번아웃 현상까지 겪게 되고 나중에 모두가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소극적 문화가 형성됩니다. 패스트 팔로우 시대에는 그렇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것이 계속 나타나는 현 시대에는 적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위권에 있는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면 어느 정도 성적을 오르겠지만 단순히 시간만 늘리는 방법으로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리더 밑에서 조직원은 조직원대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 보니 조직 전체적으로 실력이 향상되지 못해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리더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에 중요한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결정에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제대로 된 결정도 잘하지 못하지만 이미 결정된 것도 겁을 내며 실행하지 못합니다. 큰 결정은 두려움에 주저하면서 작은 결정은 자기가 다 하려 합니다. 흔히 말하듯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본다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유형의 리더입니다. 이런 리더는 보통 회의를 많이 하고 쓸데없는 보고서와 검토를 수시로 시킵니다. 생각이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게 되고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다 보니 부서 간에 상충되는 목표를 주기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라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건지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시해놓고 적극적인 부하가 일을 추진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슬며시 넘어가고 잘못되면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며 야단을 칩니다. 무난한 리더. 무난한 리더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성실하고 인간성도 괜찮아 조직 분위기를 좋아 보이지만 성장할 여건을 전혀 만들지 못합니다. 사고나 실수만 나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그저 유지만 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이는 회사의 제도나 문화가 성공에 대한 보상보다 실패에 대한 처벌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개인의 문제인지 회사의 문제인지는 검토해 봐야겠죠. 무난한 리더는 기회가 있을 때조차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복지부동 스타일이라는 점진적으로 조직을 약하게 만듭니다. 수비만 하고 있으니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시향이 좋아 실적이 좋으면 자신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 사람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도전적인 업무를 하지 않으니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셈입니다. 훌륭한 리더, 위대한 리더. 훌륭한 리더나 위대한 리더는 미래 성장에 필요한 조치도 잘하고 실적도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미래를 위한 생각과 공부에 투자하면서 조직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고난이임을 통해 미래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도 육성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조직 문화도 만들어갑니다. 이런 리더들은 조직 내에서 소통을 잘하고 서로 협력하며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위대한 리더와 훌륭한 리더의 차이라면 조직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당대에 존경받는다면 위대한 리더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기준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부하들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리더들은 부하들을 잘 관찰하여 어떤 유형인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초격차에서 설명했던 사할, 휴식, 재교육, 임무교체, 제거 외에 재훈련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어떻게 선발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판단 기준을 미래에 맞춰라. 최고 책임자의 조건. 조직에서 최고 책임자가 선발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처럼 세습되기도 하고 정치가는 선거로 결정되며 기업의 경영자는 이사회나 오너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되었든 간에 역사상 수많은 왕과 정치가가 있었지만 존경받고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은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이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만 보아도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로 선발될 텐데 왜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요? 수많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승계자 교육 및 선발의 전형으로 언급되던 제너럴 일렉트릭의 쇠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새로운 리더는 성과를 못 내는가?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어떻게 선발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기업을 보면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면서 후임자를 찾는다며 갖은 소란을 피우며 뽑아도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 회사에서 경영의 신이라 여겨졌던 사람이 새 회사에 부임해서는 실적이 변변치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발하는 사람이나 단체 판단 부족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선발 과정이나 기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선발된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국영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부분은 창업자 혹은 가업 승계자가 실질적으로 사장이나 최고 경영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임원이나 사장을 뽑는 과정을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지금 일을 가장 잘해왔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자연스럽게 뽑히는 것입니다. 미래 가능성이 아니라 과거의 퍼포먼스와 업적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그동안 쌓아온 실적인 경험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을 꽤 잘 먹히기도 했지요. 그러나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최근 상황에서는 과거의 실적만으로는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수학을 잘해서 수학 시험으로만 평가받았던 학생이 새로운 제도로 인해 갑자기 영어 시험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재 선발 기준과 실제 상황 간의 미스매치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운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과거에 보여주었던 능력이 중요하지만 미래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발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 경로의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사회와 회사 내의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거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로 최종 발표를 하곤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들이 선발되는데도 명성에 걸맞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 보면 그런 방법도 썩 유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굴위원회 위원들이 미래지향적이지 않거나 선발 기준이 과거 혹은 현재 성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된 사람이 미래에 성장하는 데 적합한 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과거에 잘했다면 미래에도 잘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다면 대학교 때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시절에는 다른 면을 보고 최고 경영자를 선발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이 아니라 미래 기준. 임명권자가 객관적이고 인재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선입관이나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새로운 최고 경영자는 오너의 취향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오너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이 선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게다가 현재나 미래 사업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실적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조직의 장을 선발하는데 가장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델은 미국 명문대의 총장 선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발굴위원회에서 구성원은 이사회, 교수, 동문, 학생, 유력 인사들로 구성하고 학교의 미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한 후 그 방향을 잘 이끌 수 있는 후보군 중에서 선정합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 명문대학교 총장들의 업적을 보면 정말 잘 뽑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학교는 학교의 미래에 주안점을 두지만 기업은 현재에 주안점을 두기에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이 아닐까요? 발굴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좋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예측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유망한 야구 감독을 뽑는데 선발위원 대부분이 축구선수 출신이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발굴위원회 자체가 조직의 미래를 설정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곳이 대학이라면 후보자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발하겠지요. 회사도 창업자나 혹은 스태프들에 의한 과거 실적 기반의 선택보다 최고 경영자 발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성과 외에도 조직원의 평판, 미래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강도 높은 고민이 지속되어야 하기에 예습하듯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미리미리 자식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듯이 회사는 좋은 리더를 육성하고 선발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선발 기준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